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경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을 좀 정리해 보죠. 먼저 세계 최대 커피 업체 스타벅스가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마침내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이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이 이탈리아 1호 매장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매장을 냈습니다만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 본고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탈리아에 매장 오픈한 것이 큰 뉴스가 됐고요. 네. 밀라노의 상징인 대성당 인근 고풍스러운 옛 우체국 건물에 스타벅스가 입성을 했는데요. 보통 이 스타벅스 매장 크기가요, 이 1,900 스퀘어핏에서 2,100 스퀘어핏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 이 매장 크기는 24,700 스퀘어핏 이상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10배 이상이고요. 네. 유럽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진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이탈리아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사실 네. 스타벅스가 그 이탈리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몇 년 전부터 있어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 진입에 성공했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문화가 있는데요. 주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그냥 그것도 서서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메리카노, 라떼, 그리고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르고 가격 역시 다른데요. 이탈리아에서 이 에스프레소가 보통 로컬 카페에서는 1유로, 그러니까 한 1달러 정도 되는 싸네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2달러 45센트예요.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도 고민을 꽤 한 건데요. 이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명예 회장은 이탈리아인들에게 커피를 가르칠 마음은 추후도 없다. 다만 같은 커피라고 해도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저 스위스 그 비엔나에 갔을 때, 비엔에 갔을 때 네. 거기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커피 그러면 비엔나 커피인데 여기서도 이 스타벅스를 마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비엔나에도 지금 뭐 커피숍 이 스타벅스가 뭐 5군데가 6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한번 맛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유스트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도 처음에는 그래도 음. 한 번 맛을 보고 두 번 마시게 되면은 또 이 스타벅스의 맛에 또 네.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탈리아에 진출하려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러니까 앞서 이 매장 크기부터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고급화 전략을 이제 내놨는데요. 이 시애틀 본사와 중국 상하이 매장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 로스팅 기계를 매장 중심에 놔뒀다고 해요. 아. 그게 뭐 다른 것보다도 커피를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거기서 커피에 대한 문화를 한번 경험해봐라. 구경을 하게 만드는군요. 네. 만드는 걸. 그러니까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가면 기라델리 초콜릿 그 공장 있잖아요. 거기 네. 둘러보고 초콜릿 만들어지는 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아니 시애틀에 가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대형 로스팅 기계가 있는 그 업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보면서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아 그런 식으로 만들었군요. 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저녁 식사 전에 뭐 음. 간단한 음료 그리고 주전부리를 마시는 네. 그런 주전부리를 즐기는 아페리티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허. 이런 문화를 겨냥해서 스타벅스는 커피만 여기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칵테일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또 화덕에서 만든 피자, 아, 페이스트리가 맛있겠네요. 제공이 네.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가격은 현직 이 카페들과 맞추진 않았습니다. 아. 이 에스프레소는 1.8유로, 그래서 로컬 1유로 거의 2배에 달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이런 가격을 내고도 좀 비싸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고급스럽고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네. 한번 집중 공략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어보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를 이렇게 종이컵에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싹 마시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퍼뜨린다 그러면은 이탈리아 이제 젊은 층에서도 뭔가 좀
이게 좀 색다른데 이게 들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네. 이런 문화를 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음. 이 돈을 벌게 될지도 몰라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마존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요. 지난해 오늘이었어요. 제2의 캠퍼스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딱 1년이 지났네요, 오늘. 네, 맞습니다. 작년 9월 7일에 아마존이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2 캠퍼스, 제2 본사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 달러 투자해서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서 정말 많은 도시들이 신청서를 냈는데요. 뭐 이곳 LA를 비롯해서 워싱턴 DC, 뉴욕 여러 개 대도시들이 신청서를 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마존이 이 가운데 워싱턴 DC, 뉴욕, LA, 덴버 이런 20개 도시의 결선 진출 도시를 발표를 했고요. 현재 아마존 임원들이 이 도시들에서 정말 타당한 것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곧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워싱턴 DC랑 이 버지니아 쪽 아니면 텍사스 오스틴을 최종 결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아마존이 제2 캠퍼스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이득을 본 게 사실은 아마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시들이 제안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제안서에는 그 각 도시의 노동력, 삶의 질, 뭐 대중교통 접근성 이런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마존은 그런 정보들을 다 얻어냈다 해서 아마존이 가장 큰 소득을 봤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요새 세상은 정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아마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홀푸드스 관련 새로 들어온 소식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존이 이 유기농 마켓, 한인들도 자주 가는 아마존 마켓 홀푸드를 인수한 지 1년 정도가 됐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은 사실상 홀푸드에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홀푸드 직원들이 아마존의 반기를 들면서 노조 결성에 나섰습니다. 홀푸드가 아마존에 인수된 지 1년여 만에 홀푸드 직원들이 좀 더 나은 그런 기업 문화 그리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라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홀푸드 직원들은 아마존 인수 전에도 회사에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아마존이 인수를 한 후에 그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주가가 지난 1년간 급등하면서 회사는 수익을 얻었지만 이제 이 홀푸드 직원들은 원래 제공되던 주식이 아마존에선 없어지면서 혜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했는데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좀 나서겠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상황이 좀 주목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사주 달라 이거죠. 뭐. 네. 예, 지금 조금 전에 박현경 기자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은 굉장히 혜택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 오프를 해줘요. 맞아요. 인증을 하면 예, 네. 휴대폰으로 내가 프라임 회원이라는 거를 보여주면 일부 품목에 한해서 10% 할인을 해주거든요. 텍스 정도는 빠지는 거니까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존 요즘 상품권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홀푸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아마존 저 프라임 넘버 안 가르쳐줘요? 좀 쉬어하십시다, 박근혜 기자.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 나가는 기업을 좀 살펴봤는데 그 부진을 면치 못하는 기업들도 있죠. 네, 서점, 이 반센노블, LA 한인타운 인근에는 그로브 몰 안에 있죠. 근데 이 반센노블 일부 매장 안에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반센노블 키친이라고 해서 네. 이제 반센노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와인이나 맥주, 음식을 판매하는 이게 2년 전에 이제 오픈이 네. 됐는데요. 저도 가끔 가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네. 이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것으로 없더라고요. 나타났습니다. 네. 반제노블 이사회 의장은 반제노블 키친 사업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반제노블 키친에서 판매하는 숏립 같은 경우에는 $26에 달하더라고요. 비싸네요. 네. 예. 근데 뭐 또 루비라는 식당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루비스 디너. 이 LA 인근으로는 커머스, 다우니, 또 얼바인 같은 데 많이 있는데요. 근데 1982년 남가주 뉴포트 비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1940년대 남가주 저녁 식사를 컨셉으로 해서 한때는 잘 나가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최근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챕터 11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잘 되는 회사가 있으면 또 잘 안 되는 회사도 있고 그런 네. 거죠. 뭐 인생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